안녕하세요. 닥터 Y입니다. 만약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들께 뭐가 제일 힘드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다수가 영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현재 저의 상사도 외국인, 그리고 그 상사와 같이 팀을 이루고 있는 저의 피어들도 외국인, 그리고 저의 서포팅하는 팀원의 반 이상도 외국인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업무의 반 이상은 영어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5년 이내에 만약에 저의 계획대로 준비가 된다면 저는 100% 영어를 하는 상위 포지션으로 가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교육받은 토종 한국인으로서 영어가 늘 굉장히 부담이죠. 네이티브만큼 열심히 한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고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기까지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중학교 때 처음으로 본격적인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알파벳만 겨우 떼고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중학교 교육, 영어 교육이 저하고는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법 위주의, 그리고 단어를 외워서 시험 보고 하는 것들이 좀 재미가 없었고요. 그러다가 저에게 영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크게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홍정욱 님이 쓴 7막 7장이라는 책을 읽고 나도 조기 유학 가야 된다. 나도 큰 물에서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열정이 샘솟기 시작하면서 그러려면 영어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야만 한다.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학교 공부는 좀 저랑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유학을 가려면 실제 원어민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을 졸라서 방학에 한 달씩 원어민 회화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놀이식 영어 학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선생님하고 영어로 대화하고 농담하고 퀴즈 풀고 게임하고 뭐 이런 식의, 거기서 처음으로 정말 원어민이 이야기하는 미국식 버터 바른 영어를 제가 듣게 되고요. 저도 처음으로 미국식 그 굴러가는 영어를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는 사실 한국식으로 교과서를 읽는다거나 대답을 한다거나 하지 않으면 친구들도 좀 놀리기도 하고 저도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원어민하고 대화를 하고 저랑 또래의 제 친구들이 또 굉장히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많이 도전이 되고 재밌게 영어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피킹 잉글리시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어느 영어 선생님께서 저에게 영어 교과서 말고 이렇게 챕터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책 읽듯이 읽어볼 수 있는 문제집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리더스 뱅크, 리딩 스터디 이런 문제집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를 구입해서 중학교 수준에 맞는 독해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내용이 유머러스한 것도 있고 역사적인 것도 있고 문학적인 것도 있고 철학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매일 한 장씩 제가 한글로 독해를 해서 부모님께 검사를 받고 하는 식으로 꾸준히 독해 연습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갔더니 수능 영어가 다 그렇게 독해하고 문제 풀고 하는 똑같은 형식의 질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영어 공부를 따로 안 해도 수능 영어는 잘 풀 수 있을 만큼 실제로 저는 수능 영어는 만점을 받았고요. 자랑.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때 당시 수능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잘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 독해를 할 때 보캐뷸러리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영영사전을 사용을 했어요. 롱맨 영영사전. 굉장히 옛날 사람 같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다 영영, 영한, 한영 다 검색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아날로그식으로 영어 사전을 펴서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찾은 단어는 색연필로 표시를 하고
근데 영영이니까 설명도 영어잖아요. 그 영어 설명을 읽다가 또 모르는 게 있으면 그 단어를 또 찾고, 그 단어에 대한 뜻을 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 단어를 또 찾고 해서 영어 단어 하나를 찾는데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이어서 찾아야 했던 시절이었는데, 뭐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의 당시 목표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영영사전을 어디를 펴도 내가 한 단어 정도는 내 색연필이 표시되어 있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단어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어체적인 표현, 구어체적인 표현을 좀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등학교까지는 좀 무난하게 학교 공부랑 또 제가 좋아하는 거랑 좀 병행해서 공부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리스닝이 필요하잖아요. 리스닝은 그때는 말씀드렸듯이 컨텐츠가 굉장히 부족했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했던 시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타이타닉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타이타닉을 제가 녹음을 해서 그거를 야자 시간에 들으면서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타이타닉의 모든 대사와 그때 나오는 영화 음악까지 다 외울 정도로 리스닝을 했는데, 그것도 조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에는 대학에 와서 한동안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탭스, 토익, 토플 한 번도 시험 공부를 준비해 본 적도 없고 시험을 본 적도 없어서 저의 영어 실력을 증빙할 만한 객관적인 성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한참 놓고 있다가 대학 졸업 후 제가 한 5년 정도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으면서 그때 매일 하루에 15분씩 전화 영어를 했어요, 필리핀 선생님하고. 왜냐면 제가 한 6년 정도 영어 공부를 다 놓다 보니까 이제는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 굉장히 쉬운 단어들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시작한 영어 회화, 전화 영어가 한 5년 정도 지속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언어적인 표현이 다 배제된 채 제가 목소리만 오롯이 듣고 또 저의 나오는 목소리와 발음으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리스닝과 스피킹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일상 언어들은 자연스럽게 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리고 그게 지금에 와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전화회의, 텔레컨퍼런스 할 때 전화 영어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제스처나 표정이나 이런 거 없이 영어만 듣고선 저도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조금 특별했던 영어 공부 훈련의 경험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회사 들어오기 한 1년 전에 1년 동안 안식년을 개인적으로 가지면서 해외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하거나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할 기회들이 좀 있어서 그걸 한 9개월 정도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내지 세네 번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후에 뭐 큰 미팅을 주관한다거나 이럴 때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저 나름의 동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방법, 저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게 제일 영어 실력을 뭐 여기까지 가지고 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공부 잘하려면 국영수 열심히 하라라는 말처럼 들리지는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베이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동기를 갖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정말 컨텐츠도 많고 내가 좋아하는 뭐 취미를 따라서도 할 수 있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좀 찾아가시면서 나한테 맞는 영어 공부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스피킹, 리스닝, 리딩, 뭐 보캐블러리 이런 측면을 좀 확장해 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저는 영어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회사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영어에 대한 부담, 어려움,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온고잉 하고 있는 저의 노력들에 대해서 나누는 기회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이것이 뭐 외국계 회사를 준비하거나 다니시는 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뭐 유학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을 서포트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도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Y였습니다.